네, 안녕하세요. 프리런 생명과학2 25기 김원열입니다. 네, 드디어 첫 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와우! 네, 저번에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2 하이탑의 2권부터 할 예정입니다. 2권의 내용은 유전물질, 유전자 쪽으로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바로 첫 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를 들으셨으면 알다시피 저는 문제풀이만 할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개념 설명은 생략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 여기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페럼 쌍구균을 이용한 그리피스의 실험이다. 네, 유전학에서 그리피스의 실험을 빼놓을 수 없죠. 페럼 쌍구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쌍구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보자면은 구가 이렇게 있고 쌍구균 이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R형이 있고 S형이 있습니다. R형은 이제 rough, 거친의 R자를 따온 것이고요. S는 smooth의 S자를 따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R형은 거칠기 때문에 표면이 쌍구균이 거칠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쌍구균이 있는 걸 R형이라고, 스무스, 이제 여기다가 스무스하게 박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쌍구균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살아있는 S형균 막 있는 스무스한 녀석, 걔를 쥐한테 넣었더니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이 S형균이 체내에 들어갔어요.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쌍구균이 페럼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페럼을 일으켜서 쥐가 죽은 겁니다. 즉 S형균이 계속 번식을 했다고 보면 되죠. 반대로 R형균, 러프한 친구들, 얘는 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페럼 쌍구균이어도 쥐 체내에 들어가면은 뒤져요.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쥐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 R형균의 작용을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 열처리로 죽은 S형균. 열처리로 이제 원래 S형균이 들어가면 이제 쥐가 죽게 되는데 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S형균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백질 덩어리를 넣은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열처리한 S형균, 그러니까 의미 없는 뒤진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 아까 보셨다시피 껍질 없는 러프한 친구들 같이 섞어서 넣었더니 쥐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R형균일 때 안 죽었고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이죠. 살았는데 이게 두 개를 섞어서 넣었더니 죽었답니다. 왜 죽었을까요? 예, 이거는 바로 형질전환, 유전자의 형질전환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대충 이 정도만 아시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표 하시오. S형균은 병원성이고 R형균은 비병원성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S형균은 이 스무스한 친구들, 막이 있기 때문에 병원성, 그러니까 쥐가 죽게 되고요. R형균은 비병원성,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가 되겠고요. R형균은 S형균보다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R형균은 S형균보다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R형균과 S형균 어떤 게 더 잘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X표가 되겠습니다. S형균을 가열하더라도 병원성은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원성이 남아있으면은 쥐가 죽었겠죠. 하지만 병원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S형균을 가열하면은 병원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X. S형균의 유전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킬 수 있다. 그 자료는 이제 원래 R형균만 넣으면 살고 죽은 S형균을 넣어도 사는데 같이 섞어서 넣으면은 쥐가 죽은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R형균이 죽은 S형균의 유전물질 형질 전환을 통해서 얘가 살아있는 S형균이 된 거죠. R형균이.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폐렴에 걸려 죽은 쥐에서 추출한 S형균은 다른 쥐에서는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쥐에서 출출한 S형균은 살아있는 S형균, 즉 병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쥐에서도 병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에이버리의 실험. 에이버리. 네, 그림은 폐렴 쌍구균을 이용한 에이버리의 실험이다. 열처리하여 죽은 S형균의 세포 추출물. 예, 죽었답니다. S형균이.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 다당류 분해 요소, DNA 분해 요소, RNA 분해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섞는 거죠. 살아있는 R형균과 함께 배양했답니다. 배양하고 쥐한테 각각 넣은 건데요. 다 죽었는데 DNA 분해 요소 얘랑 섞은 거는 그냥 살았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그리피스의 실험에서 그냥 열처리 S형균, 그러니까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R형균을 넣었더니 형질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전물질, 죽은 S형균에 있던 유전물질에 의해서 R형균이 형질 전환된 것인데 그 유전물질이 뭘까 해가지고 만약에 단백질 분해 요소, 즉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경우 이걸 넣었을 때 그 유전물질이 분해 요소에 의해서 파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성을 나타내지 않아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유전물질이면 살게 될 것이다. 다당류가 유전물질이면 살게 될 것이다. DNA가 유전물질이면 살게 될 것이다. RNA가 유전물질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각각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것이죠. 근데 단백질 분해 요소를 넣어도 그 유전물질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쥐는 병원성 때문에 죽게 되고 다당류도 마찬가지로 유전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어서 죽게 됩니다. RNA도 유전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쥐가 죽게 되는데 바로 이 DNA라는 녀석이 유전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병원성을 없애가지고 분해 요소가 쥐는 살 수 있게 된 거죠. 아주 럭키한 친구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단백질 분해 효소는 S형균 추출물의 단백질을 분해한다. 단백질 분해 효소는 S형균 추출물의 단백질을 분해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단백질은 분해하겠죠. 단백질 분해 요소니까. 네. RNA 분해 요소를 처리한 시험관에는 S형균의 DNA가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RNA 분해 요소를 처리한 시험관에는 그렇죠. RNA 분해 요소만 넣었는데 DNA는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겠죠. 예. 아직 여기 DNA 분해 요소를 넣은 게 아니라 RNA 분해 요소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S형균은 유전물질의 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왜냐? 아까 여기 열 처리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열을 처리했는데 S형균이 죽었으니까 열에 약한 것이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전물질은 열 처리해도 남아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유전물질은 약하지 않습니다. 열을 버텼던 거죠. S형균은 열 처리 때문에 죽었지만 유전물질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열에 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S형균의 DNA이다. 그렇죠. 여기 실험에서 DNA 분해 요소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파괴돼가지고 DNA가 파괴되면 이제 사는 거니까 DNA가 유전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쥐 체내에서는 살아있는 S형균이 검출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S형균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검출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이다.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 황을 넣은 것과 방사성 동위원소 인을 넣은 것으로 두 개의 실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이 로봇같이 생긴 친구 있죠? 이 친구의 이름이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원이 박테리아, 흔히 말하는 박테리아는 세균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 친구한테 붙어서 자기 이제 유전 물질을 넣는 녀석이라서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파지가 세균을 감염시킵니다. 유전 물질을 세균한테 넣은 거죠. 그 다음에 파지를 분리해서 그 겉에 이제 박테리오파지 껍질을 떼어낸 것입니다. 그다음 원심 분리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방사능 검사는 이제 이 황이 어디 갔나 그걸 보자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인을 표지한 거 똑같이 해가지고 파지 분리해서 방사능 검사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인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이 S와 P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백질이 유전 물질인지 DNA가 유전 물질인지 알아보자는 실험인데요. 단백질은 C,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와 다르게 DNA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유일한 차이가 단백질은 황, DNA는 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거를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것이죠. 어떤 게 유전 물질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황, 단백질이 유전 물질일 것이다 하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 검출됐겠죠. 껍질이 단백질이니까. 인이 DNA이지 않습니까? DNA에 표시를 하면은 했을 때 유전 물질에 검출이 됐겠죠. 네, 문제 가보겠습니다. 황은 DNA에만, P는 단백질에만 있는 원소이다. 반대로 돼 있죠. 네, 틀린 보기입니다. 다음, 가에서 A 파지 일부에서 방사능 검출된다. 예, 그렇죠. 가에서 A 파지 단백질 껍질이기 때문에 됩니다. 다음, 나에서 C 파지 일부에 방사능이 검출된다. 이제 여기서는 황이 아니라 인에 했기 때문에 여기 유전 물질에만 나오고 단백질 껍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파지가 만들어진다면 B와 D에서 관찰될 것이다. 새로 파지가 만들어지면 파지는 이제 숙주세포 세균 속에서 계속 증식하니까 새로 만들어진 파지는 B와 D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A에는 파지의 DNA, B는 파지 단백질 껍질이 있을 것이다. 있다. A에는 파지의 DNA, 아니죠. 파지의 껍질, 단백질 껍질이고 반대로 되어 있죠. 틀린 보기입니다. DNA의 분자 구조. 그림은 DNA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이중나선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3차원적으로 이거는 염기에 수소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각각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로 표시하시오.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네, 이중나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 가닥을 하나 의미하는 건데요.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맞습니다. DNA의 축은 당, 인산의 공유결합으로 연결되고 축이 이제 당, 인산, 이렇게 축이 이어져 있고 DNA 두 가닥은 염기 사이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DNA의 두 사슬은 말단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아니죠. 말단이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하고 요거, 즉 역평행 구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역평행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DNA의 이중나선의 1회전에는 10개의 염기가 있다. 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1회전에 10개의 염기가 있다. 1회전에는 열쌍, 10개가 아니라 열쌍,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열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기는 이거 하나인데 쌍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하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2 해서 20개의 염기가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쌍.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DNA 이중나선을 구성하는 염기 A와 T의 수는 같다. ATGC, 그러니까 A는 T하고 결합을 하고 G하고 C는 지금 서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A가 있으면 무조건 T가 결합을 하고 T가 있으면 A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서로 개수는 항상 같게 됩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 체크리스트 문제 유전물질의 구조를 해봤는데요. 많이 어려웠나요? 네, 약간 헷갈리는 보기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천천히 복습하면서 단련하시면은 더 잘 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